자, 그래서 미안해. 자, 이제 중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그래서 이제 힘이 작용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방향이나 빠르기나 뭐 이렇게 변화되면 우리가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모양 바뀌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영상을 하나 좀 보고 가자. 그러니까 힘들 때도, 힘낼 때도, 힘이 강할 때도 보이면은 힘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조금 과학에서 더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의미합니다.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 즉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가 변했다면 자, 이제 이렇게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에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진을 보면 우리는 축구공이 아, 근데 힘이 이거.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뭘 받았다? 사람이 뭘 받았다 할 수 있어요. 힘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도 이렇게 찌그러졌지? 이렇게 찌그러졌다 그러면 뭐야? 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모양은 바뀌거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양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운동 상태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정답은 둘 다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변해도 운동 상태가 변해도 혹은 둘 다 변해도 우리는 힘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으로 나타내고 줄였습니다. 아, 그리고 힘의 단위는 뭐로 나타낸다? 뉴턴.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알파벳 N을 쓰는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1뉴턴이다. 이 1뉴턴이다 이렇게. 그러면 2뉴턴이다. 그러면 2뉴턴은 1뉴턴보다 뭐가 두 배야? 힘이 두 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거 들어봤어? 2kg은 1kg보다 뭐가 두 배? 이건 힘이 두 배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가 두 배야? 이거는 질량이 두 배다. 이렇게 질량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2도씨는 1도씨보다 뭐가 두 배지? 온도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숫자 뒤에 들어가는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숫자 뒤에 들어가는 걸 이걸 단위라 그러죠. 그러니까 단위가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잘 알겠지. 근데 힘의 단위는 뭐다? 뉴턴이다. 뉴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요. 힘의 근대 과학 이론을 정립한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와 수학자인 아이작 뉴턴의 이름을 따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힘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힘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과학에서 힘을 나타낼 때는 화살표를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화살표를 이용한다. 화살표가 시작하는 위치는 힘을 받는 위치. 여기를 뭐라고 그런다고? 힘을 시작하는 점을
작용척.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은 힘의 방향. 화살표의 머리 방향, 힘의 방향이 되고 마지막으로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배구공의 선수의 손이 가하는 힘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더 세게 가했다면 화살표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힘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힘의 단위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힘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교사 캐리였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한 과학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과에 어떤 힘이 작용했길래 운동?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힘에 대해서 이제 좀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력, 물체가 떨어져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는 뭐야? 이게 떨어지는다 그러면 이거는 지구가 딱 붙어서 당기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이 물체에 힘을 주려면 어떻게 해? 반드시 밀어서 이렇게 힘을 줘야 돼. 근데 지구는 어떻다? 잠깐만. 지구의 저거보다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자, 만약에 이렇게 물체를 이런 물체를 이제 떨어뜨리는데 얘는 지구랑 얘가 안 붙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잡고 당겨야 되는 그런 힘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당기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지. 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이 자석 길이. 자석 길이는 이건 뭐야? 이거는 무슨 힘이 작용하는 거야? 같은 N극 길이? 뭐예요? 밀어내는 거죠. 자석도 같은 극 길이는 서로 밀고, 반대 극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당기는 거지. 이렇게 같은 극이면 서로 밀어냅니다. 알죠? 이건 어떻게 해? 붙어서 떨어졌어? 떨어져 있어도, 붙어 있어도 당기고 떨어져 있어도 당기고 뭐 밀고 이런 겁니다. 반대극 길이는 서로 당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이거 말고 떨어져 있어도 당기는 것도, 당기거나 미는 것도 뭐 있어? 전기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얘를 보면은 같은 플러스 길이는 같은 길은 서로 어떻게 돼? 밀어내는 거. 반대극 길이 서로 당기죠. 전기를 떼었어. 이런 식으로. 전기력, 이걸 전기력이라고 그러는데, 전기를 띈 물체끼리 서로, 이거 그림 보면은,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땡기고,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 서로, 이제 이런 힘이 있어. 서로 주고받는 힘인데, 힘이 이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연의 기본이라고 그래. 자연의 기본. 오케이? 여기 뭐 있다? 여기 중력, 전기력, 자기력 이런 것들이야. 그럼 이거 말고는 어떻게 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체를 이렇게 떠받쳐주는 힘이 있지. 그걸 뭐라 그래? 떠받쳐주는 힘은 수직항력이라고 그러네. 근데 걔는 떨어져 있으면 떠받칠 수 있어 없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떠받치는 거죠. 또 이거 마찰력. 이게 물체를 밀면 마찰이 생기게 될게. 마찰이 생기는데 얘는 떨어져 있으면 마찰이 생길 수가 없어. 반드시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용수철 땡기는 거. 이거 용수철도 지금 자
물체를 용수에 당기는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탄성력이 내가 이 용수를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밀어내거나 하지 않은데 용수열이 서로 당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맞아요? 용수열이 압축이 되거나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물체를 매달거나 이렇게 매달아야 얘가 늘어난다 이거죠. 저절로 늘어나지 않는. 오케이? 그래서 이 힘에는 이런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 있고 떨어져 작용하는 힘 이런 거를 반드시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이게 자연의 기본 힘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는 힘이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붙어 있어야 작용하는 힘들은 자연의 기본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 힘 때문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인데 근데 이런 특징이 있어. 봐봐. 만약에 지구가 어떤 물체를 당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지구가 물체를 당겨. 자, 그럼 힘을 어떻게 표시할까? 작용점을 표시해야죠. 지금 선생님이 뭐 하고 싶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표시하고 싶은 거야. 그럼 누가 받은 거야 지금 힘을? 지구가 받은 힘이야? 물체가 받는 힘이야? 물체가 받는 힘이죠. 그래서 요거 을룰로 끝나면 이게 뭐야? 뭐라 불러? 을룰로 끝나는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그러지. 오케이? 뭐 항상 목적어가 힘 받는 물체다. 그리고 은는 이가로 끝나면 뭐라 그래요?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 주어가 힘을 주는 거고 목적어가 힘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은 누가 힘을 준 거야? 지구가 주고 힘을 받는 놈은 물체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긴다. 이렇게 당겼다. 지구가 물체 당겼다. 그럼 표시를 어떻게 한다? 항상 이 목적어의 작용점을 표시합니다. 힘 받는 물체의 작용점 표시한다 그랬지? 근데 이 자연의 기본임 얘네들은 작용점이 어디 있냐면은 항상 중심에 있어. 물체 중심. 중심에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중력을 그리고 위로 받아 아래로 받아. 지구가 물체를 아래로 당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힘은 여기 작용점, 방향, 크기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힘은 이렇게 지구가 물체를 당기잖아? 그러면 힘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이 힘은 단독으로 항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야? 반드시 지구가 물체를 당기면 누가 누굴 당겨? 물체도 누굴 당긴다? 물체가 지구를 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힘은 쌍으로 작용해. 이렇게 쌍으로. 그래서 내가 칠판을 때리면 손이 아프겠죠? 오케이? 그 이유가 뭐야? 내가 칠판을 때리면 칠판도 내 손을 때린다는 거죠. 그 내 손이 아픈 거지. 여러분, 내가 항상 힘을 주면 내가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도 다리를 어떻게 해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다리 땅을 뒤로 미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벽을 내가 밀면 내가 어디로 가? 벽을 밀면 나 뒤로 가죠. 항상 경험을 하고 있었어 우리가. 그래서 모든 힘은 어떻게 한다?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작용이라 하면 얘는 뭐라 그래?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이게 뭐라 그래? 이 항상 이렇다. 항상 이렇다. 그러면 이럴 때 뭐라 그래? 항상 이렇다 할 때는 무슨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뭐라 불러?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거든. 법칙이라는 말이 있고, 한번 우리가 정리라는 말이 있고, 원리라는 말이 있고, 무슨 이론이다 뭐 이런 그다음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이론, 법칙, 정리 뭐 이런 거. 이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물리를 배우는데, 물리가 뭐냐면 바로 물리에서 하고 싶은 게 자연의 규칙성을 찾아서 미래를 예측하자, 이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아는 게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나라에 사람 보내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 한 100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람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한 번에 딱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떤 우주선의 크기를 어떻게 제작했는데 그 무게가 얼마니까 연료를 얼마 주고 걔가 연료를 어떻게 분사시키면 1시간 후에 그 우주선이 어디 위치에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정확하게 사람을 안전하게 달나라에 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자연의 규칙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기 위해서 과학을 배우는 거예요. 이 과학이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규칙성을 우리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다. 여러분 들어봤어? 피타고라스 정리? 들어봤죠? 그럼 그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가 해?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거는 증명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정리라고 불러요. 근데 증명이 안 되면 나머지 원리, 이론, 법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세 차이가 뭐냐? 원리는 범위가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 그래가지고 딱히 어디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원리라고 뭐 예를 들어서 광속 불변의 원리 이런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하여튼 원리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적용 범위가 되게 넓은 거야. 근데 법칙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용반적인 법칙이다. 이거는 이런 법칙이란 말이 나오면 범위가 좁아. 이런 힘을 서로 주고받을 때만 작용하는 거고 모든 데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론은 자, 그럼 이 세 가지는 뭐가 없어? 증명이 안 돼. 법칙이란 말이 들어가면 증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지. 모르는데 항상 실험을 해보면 항상 그런 결과가 나온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원리, 이론, 법칙 이렇게 얘기하고, 원리는 적용 범위가 되게 넓은 거고 법칙은 좁은 거고, 이론은 아직 실험적 근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 덜 규칙성이라고 하기가 아직 좀 이른 거, 이런 데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규칙성이야. 이런 말은 우리가 받아들인 거지,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벽을 밀면 내가 벽을 밀었는데 몸은 뒤로 가죠. 왜 그래? 그럼 뭐라 그래? 왜 그래? 그러면 이유가 뭐야? 그러면 작용반적인 법칙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 대답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는 게 이제 과학인 거예요. 과학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자,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혼자서 있는 힘은 없다. 반드시야. 그래서 보면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잖아? 그럼 누가 누굴 당기겠어?
지구가 물체를 하면은 물체가 지구를 당기겠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항상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어떻게 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긋난다 이 말이야. 어긋난다. 주어 목적어가 바뀐다는 거죠. 주어 목적어가 항상 바뀐다. 그러면 얘는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인데 얘네 둘은 크기가 어떨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누가 받는 힘? 물체가 받는 힘이고 이거는 지구가 받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용점을 지구에 표시하는 거죠. 중력 이게 그 다음에 이걸 뭐라 불러? 이 두 개를 뭐라 부르냐면은 이 두 개의 힘을 만류인력이다 이렇게. 만류인력.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 있다. 서로 땡긴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만류인력이라 부르고 특히나 이 중에서 요거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얘를 물체가 받는 얘를 특히 뭐라 그러냐면 중력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뭐한다? 서로 상호작용이 있다. 밀어내는 힘은 없어요. 땡기는 힘만 있어. 그걸 우리가 만류인력이라는 거. 그 중에서 이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한다. 오케이?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다. 자, 그러니까 만류인력이 일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자 힘의 기호가 힘은 어떻게 했어요? 2뉴턴, 1뉴턴으로 비교한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힘의 단위가 뉴턴입니다. 힘의 단위 뉴턴.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가 뭐였죠 아까? 질량 2kg, 1kg. 그러니까 2kg은 1kg에 비해서 뭐가 두 배야? 질량이 두 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게 기호는 힘의 기호는 보통 F라고 씁니다. F 기호. 그 다음에 질량의 기호는 스몰 M 이렇게 스몰 M으로 표시. 자, 그래서 얘는 스몰 m, 지구의 질량을 라지 m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질량이 크면 라지 m, 질량이 작으면 스몰. 서로 질량이 서로 달라. 지구가 질량이 무조건 크겠죠. 자, 이거 왜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 거야? 중력 때문에 떨어진 거죠. 지구가 당기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중력이 작용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중력 때 물체가 떨어졌는데, 자, 내가 이걸 물어볼게. 자, 얘네 둘 중에 같이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질까? 자,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선생님 얘네들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질량이 다르죠? 더 무거운 게 뭐 없을까? 이거 아까 얘보다는 얘가 더 무겁지 않을까 얘가? 얘보다 그쵸? 그래서 떨어뜨려 보자. 하나 둘 셋. 어떻게 돼요? 누가 먼저 떨어졌어? 모르겠어요? 또 떨어뜨려 봐야 돼? 또 떨어뜨려 봐야 돼? 이런 걸 떨어뜨려 보자는 얘기지 지금. 그래야 너희가 지금 이해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박살내고 싶지 지금. 아닌가? 어쨌든 어떻게 됐어? 얘기해봐. 결과가 뭐죠? 모르겠어? 여기서 해야 되나? 다시 하나 둘 셋. 이게 선생님이 약간 놓는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잘 봐. 하나 둘 셋.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대답 안 할 거야? 그럼 계속 떨어뜨려 봐야 돼 지금 선생님이? 수업 끝날 때까지 떨어뜨려야 돼. 답이 뭐야 답이?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봤잖아. 똑같이 떨어지잖아. 집에 가서 해보세요.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무조건 똑같이 떨어집니다. 공기 저항이 무시되면. 그러니까 되게 넓게 종이 같은 건 안 돼. 종이 같은 건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종이는 안 되고
하여튼 공기저항 무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종이를 구부러뜨려야 돼. 구겨야 돼. 종이는 구겨야 된다. 종이 없나? 그냥 종이면 안 되고 차이가 있고 이거 있네. 이거 좋다. 이거랑 이거. 자 가자. 하나 둘 셋. 맞지? 똑같이 떨어지지. 항상 모든 똑같이 떨어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질량이 같든 다르든 똑같이 떨어진다 하는 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좀 이따가 지금 얘기하기 좀 어렵고 좀 배운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똑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그 이유는 좀 이따 배우고 이유는 지금은 이 모든 힘은 쌍으로 작용한다 이제 이런 거 만류인력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한다 이거를 중력 이 두 개는 만류인력. 근데 질량이 있는 놈들은 서로 청력은 없어. 서로 땡기는 것만 있는 거야. 인력만 있어. 그래서 이걸 만류인력이라 한다. 그 만류인력 중에 지구가 당기는 물체를 당기는 이걸 중력이라 한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제 중력은 그렇게 생긴다. 자 그리고 그래서 중력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을 좀 더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 이거를 뒤에 가서 얘기하면 좋긴 한데. 그래서 일단 자 먼저 이 얘기를 좀 먼저 합시다. 이제 똑같이 떨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자, 예를 들면 질량이 1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예를 들어서 9.8N이라 하면은 2kg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1kg에 작용하는 힘은 9.8N이야. 그럼 2kg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된다? 실제로 힘이 커져요. 19.6N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면 힘이 커지는 거야. 그거는 이제 만류인력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질량이 커서 힘이 커지니까 질량분의 힘은 똑같죠. 오케이? 그러니까 질량분의 힘은 이 질량분의 힘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어. 이거 봐. 질량분의 힘. 봐봐. 물체가 점점 빨리 가려면 뭐가 커야 될까? 점점 빨라지려면 뭐가 커야 돼? 힘이 커야겠지. 질량은 작아야 빨리 가는 거예요. 이해가? 질량이 작은데 봐봐. 같은 힘을 주면 누가 더 빨리 가겠어? 질량이 큰 거 작은 거. 질량이 작은 게 빨리 간다. 같은 힘을 준다 그러면. 질량이 같으면 힘을 크게 줘야 빨리 간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빨라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떨어지는데 빨라지는 정도는 어떻다? 질량분의 힘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돼? 더 정확한 얘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구가 당기는 힘은 질량이 클수록 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질량이 클수록 힘이 커지기 때문에 요 빨라지는 정도가 요게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떨어진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빨라지는 정도를 좀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면은 가속도라는 거예요. 가속도. 따라해봐. 가속도. 가속도 해보세요. 가속도. 가속도가 같기 때문이다. 그러면 물체가 빨라지는 정도는 질량분의 힘을 알 수 있는데 힘을 크게 받으면 더 빨라지고 질량이 작아야 더 빨라지는데 얘네들은 그게 같단 말이에요. 가속도 같아. 특히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를 뭐라고 그런다?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 따라해봐.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같기 때문에. 그럼 중력 가속도 얘가 얼마야?
질량분의 힘이 중력가스나. 중력 얼마? 9.8. 요거 질량분의 힘 얼마야? 9.8. 그래서 중력, 힘은 항상 중력. 힘은 어떻게 구한다? 힘은 질량 곱하기 뭐예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중력은, 특히 중력은 뭐다?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얼마다? 9.8이다. 오케이? 그래서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중력이 나온다 항상. 근데 보통 9.8이 너무 좀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냥 10 하기도 해. 그래서 중력 가속도 10으로 줬다 그러면 질량 곱하기 10 하면 중력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빨라지는 정도, 중력 가속도, 모든 물체의 중력 가속도는 같이 달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중력 가속도는 서로 같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탔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렇게. 자, 엘리베이터 탔어. 그러면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같이 탔어요 이렇게. 자, 선생님 배가 나오고 질량이 클 거니까 지구가 더 세게 잡아당기겠지. 그럼 선생님 먼저 죽겠구나.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어. 가다가. 여러 번 없으니 같이 탔단 말이야. 그럼 누가 먼저 죽겠어? 이렇게 말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자. 우리 교실 바닥이 지금 3층 높이니까 죽진 않겠는데 만약 100층이 있다가 우리가 여기 100층이 있는데 갑자기 이 바닥이 꺼져버린 거야. 없어진 거야. 순간적으로. 그럼 누가 먼저 떨어져? 똑같이 떨어져요. 똑같이 죽는 거야. 여기서 배 나왔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모든 물체는 똑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 이유가 뭐가 같기 때문이야? 그렇지.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가 같기 때문이다. 중력 가속도가 모든 물체 똑같다. 그래서 중력은 F라고 하자. F 힘, F. 그 다음에 질량은 M. 중력 가속도를 보통 G라고 표현해요. G. 그래서 F를 따라하면 F는 mg. F는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하면 F가 나오고 중력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얼마다, 질량 얼마다 하면 중력을 계산하죠. 이 중력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중력은 지구가 질량이 클수록 지구가 더 세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똑같이 떨어진다. 요거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요거. 썼어? 지금 어디쯤이 있는 거야 이 말이? 이 말이 요 밑에 몇 페이지쯤이냐면 거기 10페이지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0페이지. 자,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지금 서로 물체가 있으면 지구랑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랬지? 지구가 물체를 당기고 물체도 지구를 당기는데 이 힘의 크기가 똑같아요. 이 힘은 만유인력이라 해서 만유인력은 질량의 곱입니다. 따라해봐. 질량 곱비례. 따라해봐. 질량 곱비례.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제곱 반비례. 따라해봐. 거리 제곱 반비례. 이 만유인력은 거리가 멀수록 작아지고요. 질량이 클수록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 비례니까 이 비례 상수를 이렇게 G라고 쓰면은 요거를 우리가 만유인력 상수라고 해요. 만유인력 상수라고 하는데 자, 결국 아까 중력은 mg라 했으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중력 가속도에 해당한다. 네? 잠깐만. 이거부터 하자. 좀 어려우니까. 자, A와 B가 서로 비례해. 그러면 B가 2일 때 A가 5, A가 5야. 그럼 B가 4가 되면 A는 10이 되는 거 비례지.
그 비례한다라고 했을 때 이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니? 2.5. 2.5를 곱해야 결국은 A가 나오겠죠? 이때 이 똑같은 거 곱해준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비례상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A는 뭐다? 이 비례상수를 이걸 K라고 놨다 그러면 A는 K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지금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죠? 이 말밀려고 뭐에 비례한다고? 질량 곱에 비례한다. 서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세게 당기고 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짧을수록 힘이 커진다는 거야. 말밀력은. 그때 비례상수를 말밀력 상수라는 거야. 이건 비례상수다. 따라해 질량 곱비례 해봐. 질량 곱비례. 거리 제곱 반비례. 그게 말밀력이 이렇게 관계에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비례상수 G를 넣으면은 따라해봐. G랄 제곱분해 해봐. G랄 제곱분해. MM. 요거 말밀력을 이렇게 외우자. G랄 제곱분해. MM. 요건 선생님이 일부러 G로 쓴 게 아니야. 항상 이렇게 G로 써. 따라해봐. G랄 제곱분해. MM. 그런데 요 값이 뭐야? 요 값이 중력가속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천체마다 이 천체 질량이거든요. 라지 M이. 천체마다 또는 천체 반지름이 달라지겠지. 천체 질량과 천체 반지름에 따라 중력가속도가 결정되는 거야. 사실상. 그래서 달 날아가면 이게 얼마가 돼? 지구의 6분의 1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달에 가면 요 중력가속도가 6분의 1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거 좀 어렵나? 요거는 몰라도 돼 지금 정확히 말하면 요것만 알면 돼.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이게 중력이라는 말미를 몰라도 되고 중력 가속도가 달 날아가면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된다. 왜냐면 달의 질량과 달의 반지름이 지구랑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보자. 그러니까 저울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해 보면, 자, 힘에는 3요소가 있다. 작용점, 방향, 크기 이게 힘의 3요소라는 거야. 요거는 어디 작용점은 어디에 표시해? 힘 받는 물체에 표시한다. 여기 써놔. 작용점은 힘 받는 물체에 표시. 작용점은 힘 받는 물체에 표시하고, 즉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목적어의 표시. 힘 받는 물체. 항상 목적어에 해당하니까 힘 받는 물체는 표시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력. 중력은 왜 생긴다? 중력 왜 생겨? 중력은 자연의 기본임이에요? 아니에요? 서로 떨어져 있어 쌍으로 작용해? 붙어서 쌍으로 작용해? 서로 떨어져 있어도 쌍으로 작용할 수 있죠? 자연의 기본임이죠. 자, 근데 왜 지구가 물체를 당기게 되죠? 만류인력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우주에 있는 모든 질량 있는 놈들끼리 서로 뭐해? 질량만 있다면 서로 땡긴다 이거지. 그게 바로 만류인력 때문에 지구가 물체를 당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해?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합니다. 작용반작용이야. 오케이? 그건 만류인력.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과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자, 지구에서 이 중력은 어디로 작용한다?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으로 작용하는 거다. 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무게. 중력이 곧 뭐예요, 여러분? 무게가 중력입니다. 질량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무게가 얼마야? 그러면 어떻게? 몸무게가 얼마예요? 그러면 82요. 이런 뭐야? 80kg인데 사실은 질량이 아닙니다. 그게 80kg 줌이라고 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무게야, 무게. 그러니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80kg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잘못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 10kg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표시해야 돼? 9.8 곱해야지 여기다가. 10kg이면 9.8 곱해서 중력이 얼마다 그러면 나의 몸무게가 얼마냐 물어보면 사실은 98N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무게를 보통 이렇게 질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질량과 무게는 달라요. 무게는 중력이에요, 중력. 그래서 그거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좀 잘못 표현하고 있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무게는 중력을 말하고 질량에다가 중력가스를 곱해야 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질량은 물체가 고유한 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봐봐. 선생님 달나라 갔어. 그러면 질량이 달라져 안 달라져? 선생님이 목 자르거나 팔 자르지 않는 이상 달나라에 가도 질량은 안 변하는 거야. 뭐가 변해? 달나라에 가면 요 중력가스도 바뀌겠죠? 질량은 그대로인데 중력가스도가 천체마다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달라지니까 무게가 달라지는 거야. 달이 나를 선생님을 당기는 힘이 달라지는 거지 선생님이 질량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질량은 물체가 갖는 고유한 양이고 무게는 중력을 말하고 무게에 다니는 뉴튼, 질량이 다니는 킬로그램 또는 그램이 됩니다. 1kg은 1000g이야. 이 킬로는 1000을 말하는 거야. 자, 이거는 용설전을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몸무게는 측정 상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질량은 측정 상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오케이? 질량이 달라지려면 선생님이 달라지려면 살이 빼야 돼요. 질량이 달라지려면. 자, 그래서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밑줄 보자. 무게는 뭐에 비례한다?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선생님, 달과 지구 가면 무게 달라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지구상에 있다 그 얘기야. 지구에 있으면 중력가스도는 안 변한다고. 지구상에서는. 달에 가야 변하는. 그러니까 지구에 있으면 이거는 고정돼 있으니까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달에 가면 달에 있으면 달의 중력가스도는 6분의 1, 6분의 9.8이니까 이건 그대로고 질량이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중력가스도는 약 9.8이다. 달은 6분의 1. 달에서의 중력가스도는 지구의 6분의 1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알아두자. 자, 따라해보자. 쥐랄 제곱분의 mm. mm. 이 m은 질량이야. r은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고. 알겠죠? 만류력은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서로 상호작용 힘 중에서 지구가 당기는 힘만을 우리가 중력이라 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는 자,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시작하자. 지금 시간이 우리가 2시 아까 선생님 몇 분까지 했죠? 25분까지 알았죠. 시간은 조금 남는데 일단 오늘 중력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좀 다르네. 자, 이제 다시 여기 보자. 이 상태가 변한 걸까? 정답은 중력이었죠. 중력이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즉 연지가 아래 방향이고 이거 알겠어요? 항상 지구는 중심으로 당깁니다. 이건 아는 거고. 그리고 중력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이게 근데 어디서야? 같은 천체 내에서. 오케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아까. 질량에 비례한다 거기 그 말에다가
같은 천체에서 내에서이라는 말을 써. 천체가 달라지면 또 달라지니까 중력과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는 걸 쓰려면 천체가 달라지면 안 돼. 자, 그리고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란 어떤 물체가 지닌 고유의 양으로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위가 뭐야?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이나 그램. 오케이? 그람을 쓰죠. 질량과 헷갈리지 말아야 할 개념으로 무게가 있는데요. 무게란 어떤 무게는 뭐다? 무게는 여기 질량에다가 중력가스 곱해야 무게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몸무게는 그거는 사실 뭐야? 뭐가 빠진 거야? 중력가스를 안 넣은 거라. 오케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단위는 힘의 크기이므로 뉴턴을 쓰죠. 지구에서 1kg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뉴턴 정도가 됩니다. 즉 질량이 1kg이라면 지구에서의 무게가 9.8뉴턴이라는 의미죠.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입니다. 따라서 무게 또한 지구에서의 6분의 1, 즉 1.6뉴턴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중력 공간인 우주정거장에서는 어떨까요? 무중력에서는 중력이 없으니까 중력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질량이 없는 건 아니죠? 양은 있는 거야. 질량 1kg인 물체의 무게는 0뉴턴이 됩니다. 무게와 질량의 차이 이해할 수 있나요? 사실 체중계에서는 무게를 잽니다. 지구가 우리 몸을 끌어당기는 힘을 측정하는 것이죠. 즉 질량 100kg인 사람이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체중계가 재는 값은 980. 원래는 이 980뉴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체중계 눈금이 얼마나 돼 있어? 100으로 나오니까 헷갈리는 건데, 그죠? 그치? 이거 사실 바꿔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중1 과정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텐데 말이야. 뉴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체중계는 지구에서 쓰기 때문에 사실 당신의 무게가 980뉴턴이고 여기는 지구라서 질량 1kg당 9.8뉴턴이니까 당신의 질량은 100kg이에요. 라는 과정을 거쳐서 100kg의 물체를 올린 순간 980뉴턴을 생략하고 100kg이라는 값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해가 있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나의 무게가 얼마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 몸무게 얼마야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980뉴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질량이 얼마야 그러면 100kg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체중계, 전자저울과 용수철 등은 아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 체중계 또는 그러니까 눌러야 되고 이거 달아야 돼. 오케이? 물체를 달면 이게 잡아 당겨지겠지 중력 때문에. 그 방울이 돌아가는 거야. 이런 거. 이게 용수철 저울 달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눌러야 돼. 그러니까 그 물체를 얼마나 누르느냐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 몸무게, 무게 측정하는 건데. 를 재는 도구이고요.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는 질량을 측정하는 건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접시가. 그래서 양이 여기다가 물체를 올려놓지? 올려놓으면 여기 이제 해당하는 양을 여기다 올려놓은 거야. 질량을 아는 놈들. 그래서 수평이 되면 이 질량과 이 질량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분동의 질량을 측정하면 얘가 이제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질량은 비교하는 거다. 분동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랑 같아지면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 날아가든 지구에 측정하든 요거는 중력은 똑같으니까 양이 같으면 중력 같겠죠? 그러니까 이 시소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지. 그래서 지구에서 측정하든 달에 측정하든 양은 똑같이 분동은 똑같은 분동을 올려놔야 수평이 되는 거야. 오케이? 분동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저울과 위접시 저울 등입니다. 양팔 저울과 위접시 저울의 원리는 분동이라는 툴을 사용하여 질량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분동은 1kg, 100g, 1g 등 질량을 정확히 자, 뭐부터 올려놔야 될까? 이 중에서 만약 올려놓는다 그러면 접시에 올려놓는다. 윗접시나 양팔 저울이나 올려놓는다 그러면 뭐부터 올려놔? 무거운 거부터 올려놓는 거야. 뭐 한쪽으로 확 치우쳐 그러면 얘를 빼고 얘를 올려놓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물체 올려놓은 반대쪽에서 얘를 올려놨는데 기울어지기가 확 반대가 안 됐어. 기울어지는 정도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 올려놓고 있지. 순차대로 작은 거. 이해돼?
무거운 것부터 올려놓고 순차로 올려놨더니 딱 기울기가 맞았다. 그러면 전체 얘의 질량이 이 세 개가 이 네 개를 올려놨더니 양쪽 수평이 됐어. 그러면 물체의 질량이 얼마다? 총 얼마? 660g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다가 이 그림이잖아. 이렇게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어? 그럼 여기다 분동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됐다. 갑자기 얘가 더 내려갔어. 그러면 걔를 빼고 그 다음 무거운 거 올려놓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실제 측정할 때. 오케이? 이해돼? 무슨 말 알겠지? 등입니다. 양팔점으로가 윗접시점으로 원리는 분동이라는 툴을 사용하여 질량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분동은 1kg, 100g, 1g 등 질량을 정확히 측정해 놓은 물질이고 이 물질을 몇 개 올렸을 때 수평이 되는가를 따져. 그래서 처음엔 얼마짜리 올려놨어야 돼? 10kg짜리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얘가 쑥 내려가겠죠? 그럼 그 배 빼고 그 다음 무거운 5kg짜리 올려놨다는 얘기야. 근데 올려놓으면 5kg 하나 올려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수평이 안 돼. 그런데 3kg 딱 올려놨을 때 이게 수평이 됐다. 아, 그러면 얘의 질량은 8kg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얘기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봐서 정확한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달에서 분동과 비교해봤을 때 6kg의 물체는 지구에서 자, 용수철 저울로 그러면- 쟀을 때 58.8. 자, 달에서 6kg이야. 그럼 지구에 오면 몇 kg이죠? 질량은 안 변하잖아. 달에 가든 질량은 지구에 오든 질량은 안 변하는 거야. 그대로 얼마? 그대로 6kg. 근데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자, 용술 저울은 무게를 측정하는 거죠. 58.8N이야. 그럼 얘가 몇 kg짜리야? 58.8N이면 응? 58.8N이면 몇 kg이다? 자, 여기 용설조리 넣고 여기 잡아 당기는 거죠. 얼마? 6kg 곱하기 9.8 한 거죠. 그게 58.8이지. 6kg 곱하기 9.8, 58.8 맞아? 지구에서 지금 얘가 6kg이야. 그러면 중력은 6kg 곱하기 9.8에서 58.8N 이렇게 측정이 됐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달 날아가면 질량은 그대로 6kg 똑같아요. 여기니? 그러나 무게는 어떻게 돼? 달에 오면 질량은 그대로지만 무게는 이거의 몇 배? 6분의 1배. 그러니까 요거는 무게는 얼마가 된다? 무게는 이제 6kg 곱하기 6분의 9.8 해야 되는 거죠. 질량은 그대로다. 무게. 근데 여기 무게와 여기 무게 똑같으니까 수평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세요. 8N이 되지만 달에서는 그 6분의 1이 9.8N으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꼭 알아두셔야 할 개념은 질량은 어디서 측정하든 변하지 않지만 무게는 측정 장소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력의 정의와 중력의 방향, 중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질량과 무게가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달, 우주정거장에서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마지막으로 각각을 측정하는 도구와 그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교사 K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중력까지 했고요. 산성력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그리고 숙제는 여기 보면 중력에 해당하는 것만 하면 되겠죠? 탄성력 빼고인. 오케이? 그러면 개념 다지기는 몇 번까지 하면 되겠어? 개념 그렇지 8번까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는 12번까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자, 도표에 보니까 여기 있네. 실력 업 해가지고 22번, 23번도 하면 되겠고, 그죠? 서술형 다지기에도 보면 1번 해당하지, 2번도 해당하죠. 3, 4번은 탄성력이니까 아닌 거죠, 숙제가? 오케이?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거 19페이지, 이거 숙제겠죠, 19페이지. 자, 여기 쥐랄 적분 M형 나오네. 말밀려. 이거 외워주면 되겠죠? 쥐랄 적분. 됐네. 그래서 여기까지 숙제를 해주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마찰력이나 부력이나 탄성력이나 이런 걸 해봅시다. 자,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5분. 딱 맞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0분 쉬면은 선생님이 오실 거, 화학 선생님이. 그리고 그 카톡에다가 선생님 전체 톡방에다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화학 선생님하고 부모님들하고 다 들어있는 톡방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수업한 내용이라든가 선생님이 같이 본 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숙제라든가 다시 올라가니까 그거 숙제 혹시 체크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거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시험이 없고 다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격주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자, 쉬어.